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전북은행이 캄보디아의 푸놈펜 상업은행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캄보디아 현지 은행 인수에 성공해 본격적인 동남아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북은행이 캄보디아 푸놈펜 상업은행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푸놈펜 상업은행은 캄보디아에서 자산 규모 10위권 은행으로 총 자산이 5천억 원이며 푸놈펜과 주요 거점 도시에 13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산 수익률이 2.1%로 국내 은행 평균의 4배이며 연체율은 0.3%로 건전성, 수익성 측면에서 국내 은행보다 우수합니다. 또 캄보디아는 연 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이용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하여서 향후 선진 금융기법이 도입되면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캄보디아 자체도 상당한 성장세가 있고 또 우리가 인수하는 은행도 그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금융기관이고 인수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미국 달러로 이뤄지기 때문에 환 리스크가 낮아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저금리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는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캄보디아 시장에서 올리는 수익을 전체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3년 이내에는 해외 이익 포션이 30% 수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심한 그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6월에 최종 인수 작업이 끝나면 푸놈펜 상업은행은 JB금융그룹의 6번째 계열사로 편입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쌀이 군산항을 통해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올해 2,000톤의 국산 쌀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국산 쌀을 실은 컨테이너가 잇따라 수출 선박으로 옮겨집니다.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끝나면 수출 선박이 다음 주에 중국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중국 첫 수출길에 오른 쌀은 신동진과 삼강 등 6개 품종의 30톤입니다. 2kg과 5kg, 10kg으로 소포장된 쌀이 69개 매장에서 판매돼 중국인들의 입맛을 공략하게 됩니다. 중국의 쌀 시장 개방은 그야말로 장차 우리 쌀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도약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달에도 중국에 70톤이 수출되는 등 올해 2,000톤의 국산 쌀이 진출합니다. 전라북도는 중국의 중산층을 공략해 수출이 점차 늘면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신호탄 삼아 국가의 근간인 농업이 더 힘차게 일어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대중국 쌀 수출을 다시 한번 함께 기뻐하면서 군산항은 중국 쌀 수출 전진 기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군산항은 일제 쌀 수탈의 장소였습니다. 이제 바뀌어서 우리가 중국의 13억 인구를 상대로 해서 대수출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산 쌀의 첫 중국 수출이 침체된 농촌 경제와 군산항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최근 각 대학들이 정시 모집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2016학년도 대학 입시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입에서 정시 모집이 줄고 수시 모집이 70% 가까이 확대됐는데 내년에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이 고등학교는 올해 입시에서 70명이 넘는 학생을 수도권 대학에 합격시켰습니다. 합격생의 대부분은 수시 전형을 통해 대학 입학에 성공했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이 늘어났고 정시는 자사고와 재수생까지 몰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는 판단하에 수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내 생활에서 독서 활동이나 그리고 소규모 동아리 활동 등 이런 부분들 내실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대입 수시 모집 비중은 2015학년도 65%에서 올해 67%, 2017학년도에는 69%로 늘어납니다.
올해부터는 학생 수 감소로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이 시작되는데 정시 정원부터 줄인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수시 모집 비중은 75%에 이를 전망입니다. 수시는 우수 인재를 선점할 수 있다는 면도 있고 특히 지방대 같은 경우는 정원 지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원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수시 모집에 더욱더 신경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 합격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충실한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시 전형을 다 준비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특성에 맞는 유리한 전형을 골라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학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 연극의 선고자 고 박동화 선생의 작품이 20여 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교도소 수형자를 위한 특별한 전시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주 동문거리의 막걸리집 주인 이봉삼과 카페를 운영하는 류마담은 사사건건 부딪히는 앙숙입니다. 봉삼의 아들과 류마담의 딸이 사랑에 빠지고 두 가족은 극적인 화해를 이룹니다. 1964년 전북 연극의 선구자로 꼽히는 고 박동화 선생의 희곡으로 그해 열린 전국 연극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연극 두 주막이 마지막 무대에 오른 지 22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김기용, 강택수, 배수연 등 전북 연극계의 원로들이 배우로 나서 녹슬지 않은 기량을 선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낯익은 얼굴들이 모처럼 만에 무대에 서서 한데 모여서 이 겨울을 녹여내고 있다는 그런 사실로도 흐뭇함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가집 지붕 위에 올라 감을 따는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 향수를 자극합니다. 전주 교도소에서 재수자를 위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사유와 경기된 재수자들에게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좋은 작품을 수행자한테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내면의 심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서 또 안정적으로 사회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서신갤러리가 이전을 앞두고 18년간의 서신동 시대를 마무리하는 전시회를 엽니다. 그동안 서신갤러리와 인연을 맺었던 강용면, 양순실, 이주리 등 45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은행 직원의 실수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지역신문사 전 대표 최모 씨 등 신문사 간부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전주의 한 은행에서 법인 인터넷 뱅킹 OTP 카드를 변경하다가 은행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자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남원 6.5mm, 전주 3mm 등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밤까지 5에서 10mm가량 더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일요일은 맑겠지만 낮 기온이 1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밤부터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